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상담 종목은 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카뱅을 8만 원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한참 있대요. 지난 8월 달에 뭐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금 청약 중에 있는데 항상요, 신규 종목은 시작해가지고 딱 오르면은 이때 좀 먹고 팔아야 됩니다. 결국 질질질질질 거리다가 나중에 충분히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반토막이 나야 돼요. 얘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최고점이 94,400원이네요. 그쵸? 94,400원이면 94,400원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5만 원 정도까지 5만 원대로 내려와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반토막이 거의 나잖아요. 지금 보면 최근의 저점이 이 54,100원입니다. 와,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까지 떨어진 폭이요, 거의 42%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최저점은요, 이 시작했을 때 상장한 첫날에 이 최저점은 이 51,000원입니다. 얘가 지금 그래도 떨어져도 51,000원은 안 깨요. 그렇다는 소리는 시간이 좀 한참 질질 걸려서 그렇지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르려면은 사실 이제 언제 오를지는 몰라요. 신규주는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애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얘가 커서 대통령이 될지 장군이 될지 아니면 또 거지가 될지 그걸 몰라요.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카카오뱅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지 지금 2달 됐네요. 예, 석 달째는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우리가 이 애기 태어나면 100일 잔치, 돌잔치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최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겪어봐야 돼요. 돌은 지나야 돼요. 즉 1년은 지나야 신규주가 이제 티를 벗어납니다. 근데 아직 얘는 석 달도 안 된 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야장짜 8만 원 위로 이제 한번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 하락 추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51,000원, 이 저점 51,000원을 안 깨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만약에 51,000원을 깨지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옵니다. 요 저점을 안 깨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21선을 돌파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필요한데, 일단은 카카오가 또 올라줘야 되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또 각종 지금 이제 카카오에 관련된 이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희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러 하게 되는데 이거를 처분하고, 이게 비중이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처분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산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네, 당장 오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종목이 뉴스에서 막 떠드는 유명한 종목밖에 없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많이 들어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지나가다가도 듣는 얘기고, 카카오뱅크라고 해서 주식 한다 그랬더니 카카오가 막 뜨니까 우와 카카오뱅크 이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물려 있게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빨리 전환을 하려면은 이것을 주야장창 내가 단기 성향인지 아니면 주야장창 버텨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가는 거에 대한 단기 성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나는 장기래. 장기인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장기가 아니구나. 장기라 그러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계속 올라. 계속 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5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갈 때까지 이 장기로 둔대요. 이 종목이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기간에 5배가 오른 종목인데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왔으니까 50,000원부터 100,000원까지는 자기는 먹어야겠대. 그건 그냥 속된 말로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이
맞을까요? 주린이인데 남들은 다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5만 원에 사가지고 4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마이너스 한 2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가네 하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간다는 믿음은 고사하고 믿음은 이제 본인만의 말도 안 되는 믿음이지. 근데 4만 원 좀 떨어지면 20% 정도 마이너스니까 이때부터 이제 또 각종 이제 다 찾아봅니다.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 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예.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어떻게 하기는 그냥 제일 좋은 건 빨리 잘라요. 빨리 자르고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사요. 그게 사실 제일 좋아요. 부동산은 샀다 팔았다가 빨리빨리 안 되죠. 땅 같은 거 봐요. 땅. 한번 사면은 영원히 내 땅이야. 요즘이야 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치지만 땅 같은 거 한번 사면 그냥 평생 내 땅인 거고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간단해요. 그냥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팔아야겠다고 버튼 클릭 한번 이 스마트폰이 요즘은 길 가다가도 화장실 가서도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그냥 팔려버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안 간다 싶으면은 빨리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어서 수익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의 최대 장점이다. 장점.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가는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이 찾아졌을 때는 빨리 팔고 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을 또 마이너스를 복구할 수 있는, 일단 복구가 급하잖아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의견을 주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시간이 꽤 걸린다. 이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비중이 많다고 했으니까 한 방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적마다 조금씩 5만 1,000원을 깨지면 진짜 안 좋아진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21선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은 좀 더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서서히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소. 이건 또 이제 또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73,000원에 사셨으니까요. 어디냐면요. 이 피레침의 제일 꼭대기에 사셨네요. 자, 이거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121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도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심선 부근에서 지금 일단 120선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 이제 21선 돌파해서 61선 정도 오면은 또 저항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세요. 일단 반등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이라도 나오면 반등 나올 때 양봉으로 그리면서 올라올 때 요때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 덕산 네오록스도 비중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그러니까 분할 손절입니다. 분할 손절도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때마다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내시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CC요. KCC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게 지금 단타 쳐가지고 수익도 60만 원이나 봤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단타가 되는 종목이, 단타로 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쭉 갔을 때, 그죠? 이때 이제 막 들어가서 단타를 막 쳐서 했다가 이제 물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쭉 떨어졌으니까. 이 단타는요,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린다 싶으면 빨리 끊고 나와야 돼요. 올라가야겠지 하면은 이 보통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게 물려요. 물리니까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야. 자발적 장기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이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그럼 KCC도 지금 44만 5천 원. 44만 5천 원 여기네요. 44만 5천 원이면은 거의 이쯤 되는데요. 와, 이거 봐요. 제일 꼭대기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막 오를 때 수익이 이럴 때 수익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계속 오르니까 와, 내가 잘하는구나. 본인이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도와줘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잘한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딱 꺾이는 걸 감지하고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지. 왜냐, 여기 꺾였거든. 이때 5일선 11선 다 꺾이고 들어가는데요. 그럼 추세가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단기 추세가 꺾이는 게 딱 차트상
표시가 됐고 이때 21선 깼잖아요. 여기 이날. 그럼 21선 깼을 때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잘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최소한 빨리 끊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 거는 물론 잘하셨지만 여기서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못 끊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됐는데, 자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21선이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자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오르건 덜 오르건 그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잘랐으면 그걸로 끝. 마인드가 중요하거든. 그거 연연해가지고 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물린다니까. 그러면 잘라야 될 자리가 여긴데 여기서 못 잘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시고, 이 종목 오르더라도 배 아파하지 말고, 혹은 떨어졌다 그래서 어이구 잘 팔았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팔고 났더니 분명히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르면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이구 잘 팔았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주식은 마인드인데 마인드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삼성전기도 이제 비중이 좀 많으세요. 근데 19만 원에 사셨대요. 19만 원. 19만 원이니까 딱 여기네요. 최근에 이제 15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다 많이 이제 내려왔어요. 삼성전기. 자,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완전 역배열해서 이제 이 힘없이 하락을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이제 일단 그나마 지지선인 481선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지지가 될 거예요. 예,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에 대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 이거 봐요. 뚝 떨어지니까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커요. 그러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옵니다. 물론 19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21선, 61선, 뭐 121선, 중심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저항대가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당연히 이제 또 대형주니까 수급도 잠깐 살펴보면은 역시 이거 봐요. 외국인 기관이 아무도 안 사. 아무도. 한 달 내내 팔아. 개인들만 한 달 내내 사. 이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지지받고선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적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라. 19만 원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주 장기로 가져가겠다. 내가 삼성전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비중 30%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팔지 말고 일부 분할로 올라갈 적마다 매도하고, 일부 조금씩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조금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은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이면서 수익 쪽으로 빨리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영상에서 못다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도 월요일 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또 신청하시면 전화로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